안녕하세요. 얼마 전 5대 독자 손주를 본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서울과 멀지 않은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서 숙박업인 펜션 운영을 비롯해 카페와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 토박이로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와서 갑자기 관광지로 개발되며 땅이 팔리면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지역에서 다른 일 할 거리를 찾다가 시작한 장사가 때가 잘 맞았는지 잘 됐습니다. 보리밥 백반 정식집인데 남편과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되어 다른 일에도 손을 대어 펜션이 3개, 카페가 하나, 기존의 식당이 하나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벌었고 벌고 있습니다. 평생을 누리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돈을 써보고 있습니다. 아끼다 죽으면 뭐합니까?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를 황망히 보내보니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하나 소용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만큼만 모아지면 그때까지는 쓰고 살자라고 결심했죠. 요즘은 그걸 좀 실현해보면서 사는 거고요. 일부러 백화점도 가보고 골프도 배워보고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펜션 일이야 남편이 알아서 보시면서 관리인들을 고용해 관리하고, 카페는 중간 정산 시간과 마감 시간에만 가는 걸로 하고, 알바생들과 매니저가 영업을 맡아 하니 식당 일만 좀 도우면서 간도 보고 손님들을 살피는 정도라 시간 여유가 좀 나더라고요. 물론 자식들 몫의 재산은 다 정해놨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눠놨었죠. 이제는 정말 제가 쓰고 죽을 만큼만 쓰다가 정리하면 되겠다 싶은 시기이죠.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사연을 보냈냐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그것도 자식들을 상대로 말이죠.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참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특히나 딸아이가 엄마가 힘들까봐 설거지 몇 빨래, 청소까지 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장사 한답시고 어린 아이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못하게 하면서 제가 더 자주 집을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아이가 어느새 다 해놓고는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바빠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고마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혼내고 울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나 숙제도 다 하고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울지 마세요. 나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하며 절 안아주던 그 작은 아이 품에 안겨서 엉엉 울던 날도 있었죠. 그렇게 기특한 딸아이는 그 와중에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항상 뭐든지 기대보다 더 잘해서 더 감사하게 한 아이였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쑥맥이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 덕에 2살 터울인 딸아이가 동생까지 봐주느라 고생을 더 했을 겁니다. 그마저도 다 좋다며 표를 안 내는 아이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도 저희 누나를 잘 따르고 다른 집 애들처럼 남매 간에 큰 싸움 한 번 안 하면 크더군요. 아들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딸아이가 숙제도 잘 챙겨준 덕인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아이는 제가 바빠서 잘 못 챙긴 덕인지 저와 남편은 어려워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아들에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사춘기 겪으면서도 안 삐뚤어지고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남편과 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네 식구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산은 꾸준히 잘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들끼리 잘 자라준 아이들은 대학에 가고 유학도 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돈을 열심히 보태주었죠. 어릴 적부터 그림에도 소질이 있던 딸아이는 디자인을 전공하더니 뉴욕의 디자인 스쿨에 다녀왔고, 아들은 호주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20대에 공부하느라 열심히 살던 아이들은 이제는 버젓한 직장인이 되었고 또 회사 다니느라 바빠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잘 오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딸아이가 더 챙기지. 아들은 가끔 한 번 집에 와서는 얼굴을 비치곤 잠만 자더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제 한 몫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기대고 싶을 때가 오면 언제라도 흔쾌히 도와줄 수가 있을 정도가 됐으니 한편으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도 30대에 들어서게 되어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4년 전쯤 먼저 식을 올렸는데 그때 사위 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를 엄청 했었습니다. 사실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딸이기에 사위 자리에 욕심이 났던 것도 있었거든요. 뭐 재벌가 며느리까지는 못 되어도 있는 집 자식에 직장도 좀 번듯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데려온 신랑감은 어머니도 안 계신 홀아버지인 집에 직업도 딸아이 회사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에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제가 반대를 하며 알아놓으니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지금은 작은 장사하고 있지만 곧 백종원 아저씨처럼 될걸? 엄마, 나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하기 싫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군요. 한 번도 제가 반대하는 일을 나서서 해본 적이 없는 딸아이였기에 그 눈물을 보니 더 속이 문드러지더군요. 어이구 이 맹추야. 어릴 적부터 착하기만 하더니 결혼도 왜 그렇게 처지는 집을 택해. 엄마는 너 고생할 거 뻔히 아니? 알면서 허락 못 해줘. 제발 이번에도 너가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니? 라고 설득을 해보았지만 아이는 그럼 나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안 나오더군요. 자취하는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밥도 굶으면서 사이를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 아이 잡겠다는 생각에 결국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딸아이 손을 잡고 나타난 남자는 어머니, 지금은 제가 무능력해 보이시겠지만 5년 안에 프랜차이즈 3개 이상 오픈하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군요. 제발 부탁인데 사업한다고 집에 돈 축 내지는 말게나. 우리 딸 돈 가지고 고생하는 건 절대 못 봐. 그리고 행여나 우리 재산 생각해서 그러는 거면 애당초 꿈도 꾸지 마. 우린 다 쓰고 죽을 거고 다 못 쓰면 사회에 기부하고 죽기로 했으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하더군요. 서글서글 웃으며 어머니 하는데 그때서야 우리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귀여워 보이더군요. 워낙 아들이 숫기가 없어 대면대면 하면서 말을 하는지라 친근감 있게 대하는 사위의 모습이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싶더군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깝게 지낸다 느꼈던 친척들이 사기를 치고 하더이다. 꼭 같이 장사하거나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돈 좀 번다고 소문이 나니 별의 별일이 생겨 마음고생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하는 사위라 믿음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장사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마음으로는 순진한 우리 딸이 타지나가 있다가 외로워서 괜히 얽힌 게지 싶었거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결혼을 허락한 이상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전화도 잘하고 찾아와 밥도 먹고 가고 하더군요. 저녁 장사 준비하는 브레이크 타임에 와서 말이죠. 꼭 오기 전 오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든지 어머니, 오늘은 아침부터 어머니께서 전에 해주신 나물무침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한 그릇만 빼놓으셨다가 저 가면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2주에 한 번이 되더군요. 딸아이와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와서는 식당 일도 돕고 카페로 이동할 때 태워다 주고 하면서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귀여우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인도 오후부터 시작할 장사 준비하려면 바쁜데 괜히 시간 내서 오는 것일 테니까요. 게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딸아이 출근 시간에 아침도 차려주고 저녁에 와서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아이 어린이집에도 데려다주고 청소랑 빨래도 해놓는데 저랑 점심 같이 하는 날만 못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모습에 매번 배꼽을 뺍니다. 이제는 딸보다도 통화를 더 자주 하고 아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식당 이모들은 저보고 사위 복이 타고났다며 저희 사위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혹시나 제가 반대했던 거에 꿍해서 저희랑 멀게 지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저 딸 아이와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저까지 챙기느라 바쁜 사위에게 고맙다고 하니 어머니,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엄마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계시기만 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하고 밥도 매일 집에서만 먹을 건데요. 엄마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새엄마가 생기거나 결혼해서 장모님이 생기면 진짜 매일 가서 엄마한테 못한 거 다 한다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절 잘 받아주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붉게 물든 눈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많았을 건데 제가 괜히 건드려서 많이 아팠겠구나 싶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위가 오면 반찬 더 신경 써서 상을 차려줍니다. 그럼 헐레벌떡 앉아서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라며 우걱우걱 잘 먹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보다가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 반대는 왜 했대? 라며 가끔 제 속을 긁지만 그런 사위를 예뻐라 하는 마음은 같은지 일부러 쉬는 날 불러 같이 낚시를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손살같이 와서는 아버님, 오늘은 제가 먼저 잡을 겁니다. 하며 까불기도 하는 모습에 기분이 다 좋아질 지경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는 정도인가 싶더니 무슨 사업부를 만들어 브랜드화 하려고 한다 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그거 성공하면 저희 보리밥집도 체인점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덜 힘들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감지덕지니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기분은 좋더군요. 이러다 재벌되나 싶어서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1년 전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나 교환학생 시절도 군대 시절도 모두 기다려준 아이라 오래 알고 지내기도 했죠. 집안도 자식들에게 퍼줄 만큼은 아니지만 의지할 만큼은 아니라기에 어차피 우리가 좀 있으니 상관없다 하고 별 이견 없이 결혼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하고 보니 집 문제로 말이 많아지더군요. 저희는 아들 직장 근처에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려 했더니 친정 근처에 35평짜리로 매매를 해달라며 요구하더군요.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 맡기고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두 매물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그러마하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꾸민비에 예물에 요구하는 게 늘더군요. 예단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좀 괘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넌 뭐 봤니? 했더니 없어요.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말이 많아서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더니 며칠 뒤에 전화를 해서는 파혼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호구인 줄 아는가 보다며 씩씩거리면서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지라 놀라서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파혼이라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 라고 했더니 지는 혼수 2천만 원 해오면서 집도 공동명의 월급 다 가져가고 용돈 받으라기에 그러자고 했는데 어머니께 건물을 받아오래요. 차라리 건물 하나 사서 지네 엄마랑 언니랑 다 한 건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뭐 재벌인 줄 아냐고 했더니 대출 받아서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4대 독자라며 하길래 헤어지자 했어요. 어머니 그런 애랑은 결혼 못해요. 라며 말하면서 우는 목소리로 괴로워하더군요. 젊은 아이들이니 이런저런 일로 헤어질 수는 있지만 내심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잘 꾸미고 예쁜 아이라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란 건 예상했지만 결혼하면서 아주 한몫 챙기려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그럼 있기로 했으니 얼른 이겨내 봐라. 어쩌겠니? 서로 인연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도 괜히 아이가 기죽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날 그 아이가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는 울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치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여유 있는 집으로 시집 간다니 괜히 욕심이 났나 봐요. 괜히 생전 안 그러다가 욕심을 냈는데 다 들어주시니까 조금만 더 해달라고 했나 봐요.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성우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절 붙들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녀갔다고 얘기는 하마 그래도 한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겠니? 큰 기대는 말아라. 성호가 많이 속상했나 보더라. 결혼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건 줄 알던 앤데 장사하듯 하려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을 거고 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 아들에게 전화했죠.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까지 꿇겠니? 다시 잘 대화를 나눠봐. 그래서 다시 이어질 것 같으면 그러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완전히 정리해라. 라며 달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도 남의 집 귀한 아이인데 사정하던 그 목소리가 안 잊혀졌거든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않고 듣고 있더니 알았어요. 엄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앞에서건 어디서건 본인 의사를 크게 밝히던 아이가 아니라 여자 쪽에서 만만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 좀 골도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이랑 그렇게 헤어지는 일이기에 아들이 조금 더 신중하길 바랬습니다. 사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만약 끝까지 반대해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지내지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지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말에 둘이 다시 왔더군요. 그래서 그래 서로 잘 이야기가 됐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쌩긋 웃으며 어머니 저 임신이래요 하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자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대요. 혹시나 싶어 테스트했더니 임신이어서 저랑 병원도 다녀왔어요. 라며 표정이 밝지 않아 그래서 임신 때문에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아이가 나서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라더군요. 아이가 생긴 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야.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임신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라고 답하자 아들이 결혼 진행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예단 예물 다 없이 하자고 했어요. 저희 반지만 나눠 낄 거고요. 집은 제 회사 근처에 투룸 오피스텔로 저희 모아놓은 돈으로 들어갈까 해요. 누나네도 그렇게 했는데 잘 살잖아요. 라며 절 바라보더군요. 아들의 그 눈빛이 너무 지치고 애처로워 보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뭐 너희가 하겠다는 대로 엄마는 지켜보마. 그리고 이왕 부모가 되기로 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이도 태어날 건데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사니? 전에 알아보려고 했던 집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의논해봐. 라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일어서며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라며 배시시 웃는 그 아이와는 달리 무거운 얼굴의 아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원래 하려던 식보다 한 달을 당겨 식을 올렸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해야 하니까요. 상견례를 하러 만난 자리에서 그 아이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저희 아이가 괜히 결혼 전에 튕기다가 아주 튕겨나갈 뻔했습니다. 라며 이야기하고는 어려워하더군요. 그래서 끌려다니진 않겠다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의 집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아들 회사 근처에 25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도움 없이 대출받아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명의하기로 했다면서요. 혼수도 반반하며 오히려 아들은 돈이 좀 남았다면서 저에게 통장을 내밀기에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임신하고 올린 시기라 부족한 게 있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데 보태라. 나 결혼할 때야 너무 오래전이라 살림 채우는 거 요즘식은 모르고 너희 시누이도 자기가 모은 걸로 알아서 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야금야금 돈이 들어갈 거야. 보탰어. 성호는 모르게 하고 라고 했더니 역시 어머님 최고세요. 어머님 그래도 아들 손주라 좋으시죠. 제가 아기한테 필요한 거 사는데 쓸게요. 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됐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어떻고 하더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이를 낳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를 보러 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톡으로 사진을 보내주고요. 남편은 아들 손주라 그런지 더 정이 간다며 좋아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이 3대 독자거든요. 손주는 5대가 되는 거죠. 아들 말대로 이제 그만 낳는다면 5대 독자인 셈이니 유난히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녀나 손주나 다름없이 예뻤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을 기를 때도 각각 다른 점은 달라서 예쁘고 비슷한 점은 비슷해서 예뻤거든요. 손녀와 손주도 그랬습니다. 손녀는 이래서 예쁘고 손주는 또 이래서 예쁘고 말이죠. 그저 예쁘기만 한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며느리에게 몰래 용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낙 과묵하고 표현을 않는 사람이라 놀랍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며느리만 줬어요? 라고 물으니 우리 손주 잘 봐달라고 뇌물 준 거예요 하더군요. 그래서 사위는 줬어요? 라고 물으니 사위는 당신이 챙겨주는 거 아니었어요? 하며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잘해줄 생각만 했지 물질적인 건 생각도 못했는데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딸아이 생일이라고 모였을 때 약간 도톰이 봉투를 만들어 다른 사람 몰래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질색팔색을 하며 어머니 이러시면 저 이제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제가 드려도 시원찮은데 어머니께서 주시면 어떻게 해요? 라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부려먹은 값이야. 이제 사업부 하면서 회사 커지면 좋은 옷도 있어야 하잖아. 옷 사 입으라고. 얼른 넣어. 나 무안해. 엄마가 용돈 주는 거야. 라고 말하자 눈시울이 뻘개져서는 그럼 어머니가 옷 사주시는 걸로 알고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런 사위가 또 안쓰럽고 예뻐서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주버님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라며 며느리가 다가오며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너는 저번에 줬잖니. 그리고 너 아버님께 계속 용돈 받아갔다며. 나는 이번에 사위한테 처음 줬다. 곧 큰일 앞두고 있어서 옷이라도 사라고 줬어. 라며 좋게 웃으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서운해요. 우리 준이 태어나곤 한 번도 따로 뭐 챙겨주신 적 없잖아요. 아영이는 준이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뭐 받은 것도 훨씬 많을 텐데. 그리고 준이는 이 집 5대 독자인데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뾰루통 하더군요. 그래서 으이그 그 욕심 또 튀어나오나 보다 싶어 그래 그래서 넌 뭐가 하고 싶은데? 라고 물으니 저희 차 좀 넓혀서 가고 싶어요. 아이 안전도 있고요 어머니. 그러면서 방실방실 웃으며 차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주 고급 세단이더군요. 그것도 독일에서 오는 놈으로요. 그래서 그래 차 좀 더 큰 거 뽑는 건 좋은데 이건 너희가 타긴 너무 크지 않니? 게다가 성호는 차 없이 회사 다니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작은 걸로 알아봐라. 그리고 너희 차를 나한테 뽑아달라고 하니? 라고 답했죠. 옆에 있던 사위도 처남댁 농담도 잘하시네요. 처남이 아직 이런 차 타기엔 좀 부담되죠. 장난감 차 말하시는 거예요? 라며 대묻더군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드림카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죠? 신랑은 이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있는 집 자식이 왜 저러나 몰라요? 하더군요.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재산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며느리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사위가
아휴, 괜히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곤란해지셨네요. 어머니 옷은 제가 사 입을게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며 돈 봉투를 내밀기에 이거 안 가져가면 나 이제 자네 밥 먹으러 와도 그냥 보낼 거야. 라고 엄포를 놓으며 다시 돈 봉투를 넣게 했습니다. 머쓱해하는 사이를 얼른 들여보냈죠. 며느리에게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리로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돌아가고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표정이 안 좋아지며 별 말을 못하더군요. 아무리 모자라도 내 사람이 된 이상 뒷말하지 말자는 게 저희 부부의 철학이라면 철학인데 이런 상황에 닥치니 남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던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각자 궁리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궁리한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며 이야기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느라 2달 동안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모두 해결이 된 후 아이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점심 먹자 라고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저희 부부가 먼저 부르는 경우는 잘 없는 일이기에 다들 시간 맞춰 왔더군요. 아이들이 도착하기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를 보여줬습니다. 이 차 맞지? 이제 서운하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키를 넘겨받는 자기 아내를 보는 아들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를 어떻게 타요? 어머니, 아버지 타세요. 라고 하는 아들을 며느리가 밀어내며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서운하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5대 독자님 태우고 안전하게 다니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타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이끌고 어디론가 가기에 엄마 할 이야기 더 남았는데 다 듣고 가면 안 돼? 라며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던 아들은 이내 따라 들어오더군요. 딸아이도 놀랐던지 엄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성원애가 저런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라며 나직히 묻더군요. 그래서 기다려봐 라며 다들 거실에 둘러앉게 했습니다. 며느리도 받았으니 이번엔 사위도 받아야지. 내가 우리 딸 어릴 적부터 고생시킨 엄마라 미안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살림 시작해본다고 해서 여태 지켜만 봤어. 그런데 우리 사위가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적적하지 말라고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아버지 낚시 친구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마음 표현을 너무 마음으로만 했더라고. 저번에 우리 며느리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차 싶더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한테는 너무 받기만 했지 뭐야. 그간 며느리한테는 용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줬거든. 그래서 이번에 따져보니까 우리 사위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 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별거는 아니고 자네 사는 동네에 작은 4층짜리 주택이야. 1층은 점포자리 있고 2층은 원룸 4호실 있고 3층은 투룸 2호실 4층은 40평 방 4개짜리야. 4층에 들어가 사돈어른 모시고 살아. 그리고 월세 받고 하면서 우리 아영이 교육비는 나올 거야. 이제서야 우리 딸하고 사이한테 엄마 노릇 좀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 아버지께서도 다 동의하신 거야. 명의는 자네 명의로 했으니까 여기 인감 찍고 마무리만 하면 돼. 라며 사위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딸내는 18평 아파트에 반전세 살고 있거든요. 홀로 계신 시아버님도 작은 원룸 전세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집이라도 해줘야지 싶었는데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미리 당겨서 해주게 된 겁니다. 사위는 말을 못 잇고 있고 딸아이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울더군요. 엄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더 좀 해보고요. 라기에 얘, 너 준 거 아니고 너희 신랑 준 거야. 우리 큰아들. 4년을 그렇게 성실히 일하면서도 나한테 얼마나 아들 노릇했는 줄 아니? 너희 다 필요 없더라. 우리 사이가 최고지. 그리고 이제 대표님 되시는데 집이라도 번듯하게 있어야지. 그동안 못해준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것도 모자라. 라며 말하니 그래요 매형 아무 말 말고 받으세요.
저도 그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형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매형은 받을 자격 충분해요. 라고 아들이 제 말을 거들더군요. 방긋 웃으며 기분이 좋아 보이던 며느리는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니, 저희는요? 솔직히 형님네는 이제 사업도 잘 되신다면서요. 저희는 회사원인데 언제 집사라고 형님네만 해주세요. 저희도 해주실 거죠? 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해주는 건 없어. 진짜야. 근처 대학이랑 여러 기부단체에 기부할 거야. 물론 우리 손녀, 손주들 거는 좀 해놓지. 근데 너희 몫은 오늘 이게 끝이야. 라며 남편이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야, 너가 매달 쓰는 돈만 줄여도 우리 사는 집 지금 매매할 수 있어. 이유식도 사 먹이고 쇼핑하고 마사지 다니는 거 다 줄일 생각이나 해. 도대체 엄마가 호텔 스파는 왜 그렇게 다니니? 그것도 평범한 회사원 남편인데. 장모님은 아주 단골이더라. 카드값 너무 나와서 내가 전화해서 확인 다 했어. 너가 내 아침을 챙기냐, 저녁을 챙기냐? 애 본다고 힘들다고 아침엔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저녁엔 살찐다고 너 안 먹는다고 밥도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차 타령을 했어? 너가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저희끼리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며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조용히 좀 해. 라더니 저희 눈치를 보더군요. 엄마 아빠 안 그래도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주고받은 지도 오래됐고 애가 어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했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그리고 차는 두 분이 쓰세요. 나는 지금 차도 잘 타지도 않아요. 괜히 호텔 스파 들락거리면서 허세가 늘어가지고 졸랐나 본데 죄송해요. 라며 아들이 일어나니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그럼 우리 준이는 나 5대 독자 낳은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라며 아들의 손목을 거칠게 당기듯이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남편이 어디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냐? 내가 그동안 너 예뻐서 용돈 줄 줄 알아? 내 아들, 내 손주 잘 좀 봐달라고 준 거다. 근데 뭐 이유식을 사 먹여? 내 아들 밥을 굶겨?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우리가 있는 데서도 이러는데 집에서는 어쩌겠어? 라며 소리를 꽥 지르니 그제서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있더군요. 보고 있자니 골치가 아파 다들 오늘은 일단 가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사위는 가기 전에 절 꼭 끌어안고는 가더군요. 끝끝내 차키를 놓고 간 아들은 집에 도착해 전화를 하니 엄마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진짜 멋져요. 그리고 한 번도 엄마 아빠 돈줄로 본 적 없어요. 저 그렇게 능력 없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날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오는데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못 챙겨도 먹이고 입히는 것만은 부족하지 않게 키운 아이들인데 장가가서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며 밥도 못 얻어 먹었다고 하니 속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혼할 거면 해라. 그렇게 존중 안 해주는 여자랑은 살 필요 없다. 준이는 내가 아줌마 사서라도 여기서 키울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라고 했더니 진짜 못 견디겠으면 그럴게요. 아직은 좀 더 고쳐보고 정 안 되면 그땐 이혼할게요. 준이한테 나중에 덜 미안하고 싶어요. 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가 한 행동이 유치한 구석도 있었죠. 그렇다고 재산 정말 다 기부하고 죽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간 행적들을 보니 이것도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분한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이 나이가 먹어도 참 이러네요. 아들 말대로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마음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이는 하는 일이 정말 대박이 나서 약속한 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 문제가 다 잘 풀리길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즐겨봅시다.